자, 투플랜 A 국어 문제를 푸는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라는 게 이게 이 정도 레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길, 국어 문제를 제대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국어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국어 문제를 그냥 국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고요. 바로 프로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누가 국어 문제 푸는데 프로예요? 에? 저겠죠. 프로가 국어 재수 없어요? 다 가르쳐 주겠다는데 왜? 자, 프로가 국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수능 국어에서 필요한 능력을 정의를 해봐야겠죠. 도대체 수능 국어에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어떤 능력이 있으면 국어 문제를 프로가 풀듯이 풀 수 있느냐?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국어 문제는 잘 푸는데 발음이 안 좋아요. 독해력입니다. 수능 국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 딱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독해력입니다. 근데 이 독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말은 참 쉽죠. 읽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읽고 이해하는 것에도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 능력은 뭔가 번쩍했는데 봤나요? 읽는 능력은 집중력이 필요하고요. 이해하는 능력은 어휘력이 필요합니다. 읽는 능력에서 집중력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는 독해에 임하는 마인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해하는 능력, 어휘력을 어떻게 키울지는 개념을 찾고 정의하는 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독해라는 것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문, 문제, 선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꾸 지문 독해만 독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해가 중요하다 하면은 맨날 독서 지문 갖다 놓고서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문단 요약하고 이러고 있어요. 좀 더 심한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치, 얘들아? 근데 여러분들이 독해, 읽고 이해해야 될 거는 지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연히 문제도 읽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문제 써있잖아요, 우리말로. 선지도 있잖아요. 문제보다 더 긴 선지. 문제 길이의 5배를 자랑하는 이 선지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지문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 지문엔 뭐가 있죠? 지문에는 답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그럼 선생님, 형, 지문만 알고 답의 근거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답을 찾아야 되는지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찾으라고. 어떤 답을 찾으라고 딱 정해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 그거 안 읽고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어떻게 찾을 거예요? 답이 뭔지를 알아야지 답의 근거를 찾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 문제 읽고 이해했어요. 이런 근거를 찾으면 되는 거구나. 여기 근거가 있구나. 그럼 그걸 끝날 거예요. 난 다 찾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럴 거예요. 정확히 부합하는 게 뭔지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선지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지 않으면은 OMR 카드에 마킹을 할 수가 없게 돼요. OMR 카드에 마킹 안 하고 내면 뭐예요? 재수, 삼수, 곱반의 n수, n은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할까요? n수 이렇게 없어. n은 무한대로. 끔찍하죠? 자, 강조하지만 지문, 문제, 선지 각각 독해의 중요도는 같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국어 문제를 푸는 정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주목을 해서 첫 단계로 파악을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국어 문제, 프로가 문제를 풀 때는요, 제가 정확히 얘기를 할게요. 제가 국어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제가 과외하는 학생들이나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항상 물어봐요. 야, 이거 내용 일치 문제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야, 이거 보고서 이거 주제랑 연결시키는 문제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야, 이거 시 공통점 찾는 문제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야, 이거 소설 인물 심리 파악 문제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야, 이거 과학 지문인데 이거 본문의 내용 이거 그림으로 표현된 문제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답은 딱 하나예요. 뭐냐?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문제에서 시킨 대로 풀면은 다 풀려요.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시킨 대로 안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국어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시킨 대로 안 푸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이 트리플 문제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 한 문장으로 정의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문을 읽고 이해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파악하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문에서 그 근거를 찾은 후에 그것에 정확히 만족시키는 선지를 골라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은 국어가 풀리고 맞아요. 국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맞아요. 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장 여실히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보자마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수능 역사 20년이 넘는 역사에서 출제되었던 국어 언어 영역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보면 이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정확히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제가 주장하는 대로 풀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평가원의 모든 것을 걸고 주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2004년도 대수능 2004학년도 수능 2003년 11월에 치러졌던 그해 수능 언어 영역 1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프로들이 국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프로가 푸는 방법이냐? 평가원에서 그렇게 풀라고 내니까요. 교수님들이. 아시겠죠? 이 문제 풀이 과정은 수능 국어 문제를 푸는 원칙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바로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요, 제 국어 문제 풀이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명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바로 문제에서 시킨 대로 푸는 것. 이 간단한 원리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합시다.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